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애 있으세요? 지금 어디 있나요? 애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 학교에. 애가 좀 컸네요. 크기까지는 참 우여곡절도 많잖아요. 지금 저희 애들도 꽤 많이 컸지만 크는 과정에서는 애를 어디다 맡겨야 될지. 요새는 뭐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많다고 하는데 맞벌이 하든 안 하든 경우에 따라서 애를 맡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디다 맡기세요?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집 없으면 어쩔 뻔했어. 참 고마워요. 저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어디 강의하러 갈 때 저는 가면 일일이 다 악수해요. 고맙다고. 우리 애들 키워줘서 뻥이에요. 감사하긴 감사한데 사실은 그보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큰애는 저희 그 시어머니께서 좀 많이 봐주셨고요. 저희 작은애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많이 봐주셨어요. 거의 한 1년 정도는 각각을 거의 키워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죠. 키워주셨는데 1년 키우고 나시더니 폭삭 늘더라고요. 폭삭 늙으시더니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질병과의 전쟁, 장애와의 전쟁 시작하시고 그 뒤로는 이제 고 1년 봐주시고 지금 18년째 울고 먹고 계세요. 근데 그럴만 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애 보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애 안 보면 지금 얼굴이 아니에요. 그죠? 애 안 봤으면 정말 우리가 굉장히 이쁜 얼굴인데 애 둘 정도 보고 나면 지금 이 얼굴이 되는 거죠.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요새 알고 계십니까? 맞벌이 가정이 요새는 510만 가구예요. 510만 가구. 그중에서 250만 가구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애를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맡기는 이유는 간단해. 안전하고 싸.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는 워낙에 손주를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다 보니까 요새 신종어가 나왔잖아요. 할매맘. 그다음에 할빠. 어쩜 우리가 하고 있는 숱한 일들 중에 친정엄마가 없으면 어쩔 뻔했나, 시어머니가 없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은 딱 애 볼 때만 들어요. 그죠? 실제 그렇다고 해서 애 보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있냐? 없습니다. 전체 여쭤봤더니 69.5%는 나는 애 보기 싫다. 손주 안 볼 거다. 그래서 나온 말이 보기 싫은 손주를 억지로 보다 보니 여기저기 많이 아프잖아요. 이때 나온 말이 손주병이란 말이 있죠. 이거는 최근 의학 서적에 새로 등재된 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등재된 병이 몇 개 있죠. 하나, 화병이란 말이 있고요. 손주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손주병을 앓다 보면 나중에 화병까지 나죠. 동시다발적으로 끌어안게 되는데 애를 키우다 보면 애가 노래를 시작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보통 2살에서 3살이 넘어가면 애들이 노래를 배우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가 뭐냐?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할머니들 머리, 어깨, 무릎 이거 하잖아요. 뭐 척추며 관절이며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들면 요새는 광고도 나왔습니다. 우리 그 광고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죠. 시 온다고 했지? 거의 다 왔대요. 그렇게 좋으세요? 아주 손주가 오면 좋지 좋아. 밥 먹고 너 갈 거지? 가면 더 좋지. 실제냐? 오지마 오지마. 그러니까 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고. 이런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긴 하지만 애 키우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심지어는 개까지 뭐 송아지만한 개까지 들고 왔다 갔다 하니 이거 살겠냔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실제 뭐 몸만 힘든 게 아니에요. 몸만 힘들어서 손주병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 돈을 안 줘. 주긴 주지만 만족스러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아침 7시에 시작되는 노동이 길게는 밤 12시까지 이어지는 노동이 바로 이 애 봐주는 노동입니다. 거기다 이것들이 회식이 있어봐. 어떨 땐 안 온다? 왜 안 오냐? 그러면 노래소리가 들려. 공작 노래소리가 들려. 집안에서 곡소리가 들려. 아이고 곡소리가 들리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아이를 봐주는 분들 중에 77%는 사실 돈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중에서 봤더니 30% 정도는 30만 원에서 35만 원 한 달에
9 to 5도 아니고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보는데 보통 그렇게 받고요. 그나마도 그렇죠. 27%는 3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나머지 분들은 77%가 돈을 받고 있으면 나머지 퍼센트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100에서 77을 빼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꽤 많은 분들이 사실상 거의 무료 양육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그게 사실은 수월한 일은 아니거든요. 어디 거기 그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아시잖아요. 요새 애 업고 다니는 할머니 있나요? 없어요. 요새는 할머니들도 다 럭셔리해. 유모차를 혹시 끈다 하더라도 앞으로 끌어요. 업고 다니는 할머니 안 계세요. 다 앞으로 끌고 그다음 보면 요새 유모차 비싼 건 바퀴가 크다. 할머니가 끄는 그 유모차는 바퀴가 커. 그죠? 이런 거 아니면 안 몰아. 안 몰아. 그런데 그나마도 몰고 나가면 할머니들이 뭐라 그러냐. 꼭 애 데리고 온다고. 모임에 끼워주질 않아요. 밴드에서 탈퇴야. 탈퇴요. 톡에서 탈퇴야. 단체 톡에서.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인가? 애를 봐주는 것도 문제겠지만 봐주는 과정에서 그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시간을 좀 지켜라. 시간을 안 지켜도 더럽게 안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아침에 맡기는 시간은 출근 시간이랑 맞닿아 있으니까 뻔한데 퇴근 시간, 할머니, 할아버지도 퇴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주 5일제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주 7일제예요. 왜? 주말에 지들은 놀러 간다. 하지만 우리야. 우리야. 그죠? 자기네들은 놀러 가요. 그러니까 내가 젊어도 애 보기가 힘든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온몸이 아픈 상태에서 아이들을 맡기는 것까지도 좋아.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안 지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며느리들은 또 비교적 잘 지켜요. 문제는 뭔가 이 딸들은 거의 뭐 야근이 아니래도 야근해. 일찍 올 수 있어도 집을 일 다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보통 8시면 졸려요. 졸린데 잠을 못 자고 11시, 12시까지 애를 붙잡고 오는 거예요. 애들 왜 이렇게 칭얼대냐? 칭얼. 거기다 요새 딸들이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똑똑해? 뭐 하나 잘못돼봐. 어머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주 정색을 하고 쳐다봐요.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한 다음에 육아책을 또 딱 줘요. 안 보여. 글씨가 작아가지고 안 보여.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거 보시고 뭐라 그래요? 봤다. 봤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네들도 못하는 걸 어머니들께 아버님들께 시키는 거예요. 사실상. 어디 그뿐이에요. 애 하나 잘못돼봐. 이야, 애 넘어져서 여기 요만큼 딱 상처나봐. 이야, 이건 뭐 지옥이 왔다 갔다 해요.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취사하고 들어와서 안 맡기겠다 싶은데도 그 다음 날이면 또 어김없이 애를 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지나 말지. 실제 생각해보면 제대로 어떤 환경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애만 맡기는 내 자식들이 야속하다는 겁니다. 노동 환경이 최악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애 맡으시겠어요? 나는 지금 내 딸이 아니라 내 조카라도 맡고 싶다. 한 분 계신데 이 사회에서 살기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 모든 애는 우리 선생님께 맡기는 걸로.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만들어낸 애 안 보기 3종 세트가 있잖아요. 아시죠? 며느리 보는 앞에서 틀니 빼고 밥을 어머니 씹어가지고 침까지 잘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애 먹여주기. 두 번째 있죠. 두 번째는 애 걸레로 애 얼굴만 닦으면 안 돼. 입 안깨같이 이렇게 안깨가 싹싹 닦아줘야 돼. 싹싹. 세 번째는 있어요. 그 애가 조금 크면 욕 받아쓰기라고 아세요? 이런 걸로. 욕 받아쓰기 뭐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며느리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시어머니께 저희 큰아이를 거의 1년간 맡겼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갔더니 애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농담이에요. 뭘. 자주 갔죠. 자주 가긴 했지만 그때 저희는 학생 부부였어요. 학생 부부여서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거는 제 탓만은 아니겠죠? 너무 가난하고 없어서 사실 어머니께 돈도 거의 잘 못 드렸어요. 저희 잘 못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가 1년 딱 지나고 저희 둘째가 딱 생겨나니까 애를 얼른 저희 집에 데려다 놓으시더라고요. 섭섭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거기다가 섭섭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애가 교육이 안 되더라고요. 교육이. 어떤 게 뭐냐. 이를테면 저희 같은 벌써 7개월, 8개월 딱 되잖아요.
신기한 아기나라 선생님 이런 게 와야 돼. 플래시카드 요새 뭐 저 사랑이 아시죠? 추사랑 뭐 이렇게 하는 걔가 막 먹는 애만 있는 게 아니라 한글도 잘 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걔 보니까 한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뭐 사과, 포도, 바나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플래시카드 엄마들은 다 만들어가지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는 딱 가서 제가 사과, 포도 그랬더니 애가 하고 있는 거야. 저희 어머니 애가 건강하면 되지 뭘 그러냐. 교육관이 안 맞는 거예요. 교육관이 안 맞고 다른 애들은 막 이게 국어를 해 2살이면 막 애플 막 이러면서 우리 애는 막 사과를 딱 보여줬더니 가서 막 먹어 종이를. 이건 뭘 얘기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어머니의 양육 방식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책에서 봤던 그 양육 방식과 다른 거예요. 며느리들 얼마나 깨끗해요. 요새 딸들 얼마나 깨끗해요. 얼마나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내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내 어머니의 양육 방식은 이미 전근대적이고 너무 낡았고 현대에 맞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야, 네 남편도 다 그렇게 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머니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며느리들이나 딸처럼 아이를 맡긴 집에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머니께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지금부터 이 책 읽어오시고 중간고사 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어떻게 F 받으면 아웃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며느리나 딸처럼 아이를 맡기는 분들은 분들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아이를 또 맡는 분들은 분들대로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말 못하는 속사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어떻게든 애를 좀 잘 맡겨고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봐주실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가 어떻게 하는 게 지금보다 나은 방법인가를 자꾸 찾게 되더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아이를 봐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맡기는 입장도 있고 봐주는 입장도 있잖아요. 제일 먼저 내가 아이를 봐주는 입장이다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야 돼요. 처음에 된다 그랬다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시어머니는 이제 나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집안의 왼수 손주를 매정하게 내쫓는 아주 매정한 할머니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고부간의 관계까지도 망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 내 아들까지도 섭섭해요. 내 딸까지도 섭섭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처음부터 안 되면 아예 안 된다고 말하세요. 그래도 얘네들은 절대 굴하지 않고 올 겁니다. 엄마, 어머니, 엄마, 어머니, 스케이트 타듯이 엄마, 어머니, 엄마, 어머니 할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된다고 하세요. 요새는 그래서 뒤늦게 또 취업을 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할머니들이. 그분들은 어떻게 야 차라리 애를 보느니 내가 돈을 벌어서 니네 양육비를 주마. 그래가지고 돈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화색이 도네요. 우리 어머니는 뭐 하시나? 저희 어머니는 기도만 하세요. 만약에 내가 봐준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사랑으로 하지 마시고요. 사업으로 시작하십시오. 사업으로.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도 분명해야 되고요. 그 계약 조건 안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사업자의 기본적인 태도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우리는 아이에 관해서 연구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주변을 봐야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21세기의 아이는 어떻게 크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요새 정식 대학은 못 들어오지만 이런 뭐 사이버 대학 이런 데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유아교육과에 가득합니다. 애 잘 키워보겠다고. 그리고 나서 베이비들을 위한 박람회들,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박람회에 가보시면 가서 뭐라는가, 어떤 책이 좋은가 막 보시고 인터넷 검색 막 폭풍 검색이야. 폭풍 검색 하셔가지고 탁 누르면 띵동 하고 택배가 와요. 그럼 어떻게 양서 좋은 책이 심지어는 영어 책이 우리는 못 읽어. 할머니는 읽어. 피터팬 아니죠? 피터팬. 그죠? 이런 할머니들의 노력은 그 얘기는 뭔가? 이제 우리에게 아이를 보는 건 사랑만이 아니라 사업으로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계약 조건을 분명히 해야 돼. 제일 먼저 시간에 관한 계약입니다. 시간에 관한 계약 하셔야 돼요. 어떻게? 아침에 네가 몇 시에 출근하니? 그럼 어떻게? 8시까지 출근합니다. 그럼 어떻게? 7시에 애를 맡겨야 되잖아요. 7시에 시작하면 너 몇 시에 퇴근하니?
그러면 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 거니까 그 집 사정이 어찌 됐거나 간에 약속을 지키도록 해서 7시면 됩니다. 7시면 애를 밖에 내놓으세요. 문 밖에 그냥 내놔. 바구니에다 넣어서 밖에다. 그렇게 한 2번만 하면 째깍째깍 와요. 째깍째깍. 이 사업이라는 건 냉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째깍째깍. 저는 이제 안티 100만. 며느리들은 모두 다 나의 적.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다음 날도 어머님들이 봐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사생활이 있고 이분들도 자기 건강을 지킬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 약속은 누가 정해야 되는가? 어머님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돈에 대한 약속이에요. 돈. 우리가 아까 30%가 30에서 35만 원 이거 받고 애 봐줄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건 그냥 내가 내전 물리고 내가 안 나오는 빈젓이라도 물리겠다. 이 심정인 거거든요. 애를 봐주실 때는 돈에 대한 약속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너 얼마 줄 수 있냐?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생각들,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께 얼마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쭤보잖아요.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그럼 어떻게? 합의를 이제 계약을 이제 합의를 이제 해야죠. 너 50만 원인데 난 안 되겠다. 난 1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어머니 손주는 다음 생에 보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 그거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그건 안 되면 한 70만 원을 주면 안 되겠니? 이게, 어머니 저 70만 원. 그럼 어떻게? 합의 나온 거야. 60만 원이면 되는 거야, 60. 밀당을 하셔야 돼요. 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보상이 있어야 기운도 나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서 60만 원, 10만 원 차이가 매달 나가는 건 수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심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상이 있어야 힘이 나고 날개가 돋는 겁니다. 그거는 내 아이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일반 사립 어린이집 보내거나 도우미 아주머니들 도와주시는 분들, 애 봐주시는 분들 애 하나당 70만 원에서 보통 150이에요. 하루 종일 봐주면 150이시거든요. 150 할래요? 아니면 안전하게 60에 하실래요? 그쵸. 그 얘기는 뭔가 생각해보면 그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드리는 게 내 어머니의 정신건강, 내 아버님의 정신건강, 실질적인 삶의 질도 높이고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괜찮고 이런 상황이 돼야 내 아이도 더 건강하게 기쁨으로 즐겁게 의무감을 가지고 왜? 사업이니까 그리 봐주시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깎지 마세요. 깎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부모님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되고 그 여파는 당연히 내 아이에게 오는 겁니다. 세 번째, 계약을 어길 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거. 그건 뭔가 계약서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법정 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계약을 어겼다. 그죠? 내 인생 골수를 다 빼먹고 계약을 어겼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문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공증까지도 받는 걸로. 공증까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증을 하니까 서로에게 편지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께 이런 편지를 권합니다. 아가, 우리 귀여운 손주, 우리 귀여운 손녀를 우리를 믿고 맡겨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네가 맡겨주고 거기다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까지 매달 약속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그 금액이 원래는 70만 원이었지만 네가 깎아서 60이었지? 60이었지? 그래도 참 고맙다. 네가 준 돈 헛되지 않고 잘 쓰도록 할게. 다만 이 돈에 이유식 값은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쓰시고 그리고 네가 아침에 7시에 맡기고 저녁 7시면 데려간다는 그 약속 꼭 지켜줄 거지? 나는 오로지 너만 믿을 뿐이다. 사랑하는 아가 정말 고맙다. 다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끝이야.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시간과 날짜 가능하다면 주민등록 번호까지 쓰셔가지고 도장을 찍으셔서 서명을 하셔서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전달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계약은 일방적 계약은 없습니다. 쌍방의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딸이나 며느리처럼 아이를 맡기는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맡기지 말고 믿었으면 불평하지 말아라.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의 실수까지도 그 사람 안으로 내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애 키우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째지고 까지고, 그야말로 진짜 열 올라가고 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 그 옆에 있을 수 없다면, 불평하는 그 사람이 그 옆에 있을 수 없다면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나이 들고 구식의 방법이지만 그 방법으로 애 5, 6 키워낸 여러분들의 어머님들 맡기고 그분들께 약간의 조언은 드릴 수 있겠지만 믿음 없이는 우리 육아는 불가능한 겁니다. 믿어주셔야 어머니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믿는다는 것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 어머니 뭐라 그래요? 알면 나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로만 남기 때문이에요. 고맙다는 말은 고맙다는 말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그 남은 청춘을 불살라서 내 아이들을 키워주시고, 물론 그 아이들은 그분들의 아이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일단은 그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긴 해도 1차적 의무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젊은 층들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땡큐 하세요. 고맙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냥 고마운 것도 어떤 며느리들은 또 그 옛날 경상도 남자 같은 분들이 또 계세요. 이렇게 되면 어머니 아시죠? 어머니 아시죠? 그래서 뒤로 이렇게 해서 봉투를, 허연 봉투를 이렇게 밀어드려. 봉투 또 얇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돈이 적든 많든 약속된 금액이 있죠. 이렇게 드리고 통장으로 쏘지 마세요. 거기다가 항상 저 같은 경우 메모 하나씩 이렇게 적어서 드렸거든요. 어머니 이번 달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더운 날에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도 기대할게요. 저희 어머니는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곰 같은 아내, 여우 같은 아내 이야기를 하는데요. 곰 같은 며느리, 여우 같은 며느리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쪽지 하나가 여러분들을 여우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너무나 거룩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저기 아시죠? 제가 애가 둘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애가 둘이 있는데 제가 둘째를 탁 낳는데 첫 아이 낳고 얼마 있다가 바로 둘째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때 그 몸은 여전하거든요. 여전한데 제가 정말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큰애 낳았을 때랑 둘째 낳았을 때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저희 볼 때는 막 제가 막 벽돌로 막 머리 막 깨고 막 알죠? 머리로 벽돌을 깨지 벽돌로 머리를 깨진 않죠. 예. 막 머리 막 벽돌 팍 깨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제가 나름 약하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너무 안 좋고 특별히 둘째 낳았을 때는 이 체력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저희 시어머니나 저희 친정어머니 두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사실은 살면서 그 시점에 둘째를 낳고 제가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거의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두 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에 두 분의 도움은 어떤 것이었는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 두 분의 도움은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내 며느리가 힘들고 내 딸이 힘들고 내 손주들이 이쁘니까 그냥 정말 마음으로 해주신 건데 어려운 순간에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가장 힘들게 그러나 가장 진심으로 그 자리에 있어준 사람이 그분들이 바로 우리는 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인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은인에게는 고맙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 알잖아요. 그냥 아시죠? 이거 아니라는 거죠. 말로 해야 돼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생명을 꽃피우는 과정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텐데 어떨 때는 그게 엄마이고 어떨 땐 그게 아버지이겠지만 요즘 세상은 어떨 땐 그게 할머니이고 어떨 땐 그게 할아버지란 말입니다. 또 다른 삶, 또 다른 양육의 방법과 양육의 주체가 생겨날 때에는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때가 되었어요. 무조건 눈 꼭 감고 부모니까 이건 없습니다. 부모님들 이제 아이를 본다면 사업처럼 우리 아이를 맡기는 젊은 층들 부모님께 아이를 맡긴다면 이제 미안함보다는 땡큐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중심으로 더 짜릿한 행복을 느낄까
그 기대를 한번 가져보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사업 그리고 새로운 땡큐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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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들한테 물어봤더니만 54%가 나는 기꺼이 처가살이를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위를 맡고 싶은가? 어머니, 제가 가진 것도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로 장모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제가 그러죠. 내 딸과 결혼할 게 아니라 나랑 하지 그랬어.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장모님, 그게 좀 짠 것 같아요. 그죠, 장모님? 성격이 소심해. 좋은 말로는 소심한 거지 나쁜 말로는 시원찮어. 내 사위는 못나도 내 사위고요. 내 사위는 잘나도 내 사위죠. 우리 장모님 최고입니다. 우리 사위가 최고야. 이런 과정이 서로를 인정하고 낯선 새 가족이 내 가족이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